계룡산이 그 개자는 닭이요, 용. 그래서 대전 쪽에 보면 계룡산이 볼록볼록 나온 게 그 닭벼슬처럼 생겼다 해서 이제 계룡산이라고 그러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산을 굉장히 신성시해요. 산에는 산신령도 계시고, 아까 얘기한 그런 용, 계룡, 그런 신도 살고 하는 곳이 산인데, 그래서 옛날부터 산을, 저 북한 쪽에 있는 묘향산을 제일 위쪽에 있는 큰 산이다 생각하나.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들어보면 옛날부터 그런 거니까 계룡산을 중악이라고 해요. 중악. 네. 산악할 줄 알죠. 그 다음에 남쪽이 지리산, 남악. 이 사막이라고도 하고 시대별로 오악이라고 해서 이제 나라 시대별로 유명한 산을 그렇게 쳐. 북한에서는 묘항산, 가운데 이제 무슨 계룡산, 이쪽 호남 지역에서는 지리산. 오늘날도 뭐 비슷하게 얘기하는 굉장히 우리나라 대표가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상악인 묘향산이나 중악인 계룡산, 지리산을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중요시한다는 건 제사도 지리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계룡산 중악의 그러자면 중악 중에서도 오늘 신원사 지역이 가장 그 계룡산의 정기라고 할까, 그런 것을 대표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실제 그런 생각을 갖고 계룡산은 갑사라든지 이 남쪽의 신원사라든지 동학사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신라 오래전부터 절이 있어 왔던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이 산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신원사라는 이름이 한글 이름으로는 똑같은데 좀 변천이 있었어요. 고종 황제 때 조선시대 말이죠. 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할 적에, 옛날에 신할 적에 그 신하고 원자가 신원사가 옛날에는 신 중심의 말이 들어가 있다면, 고종 황제의 명성황후들이 이걸 굉장히 중요시해서 이따 가북에서 중악단에 기도도 하고 하시는데, 그러면서 어떤 그 조선 왕조의 새로운 기운을 차려서 조선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이 절 이름도 신원사, 시금의 신원사, 새신자, 신날적의 새신, 새로운 거, 웃으면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고종 때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존경하는 명성황후께서 쓰러져가는 조선 왕조를 지키고 잘 저기를 하기 위해서 전국에 유명사찰이나 유명산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그나저나 남자들은 정쟁이나 이런 걸 그쪽에 보상을 했고, 그래서 아마도 그런 영향 때문에 오늘날에는 어림도 없는 얘기지만 불교 사찰의 명칭도 바꾸고 여기 중심에서 중악당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왕실의 기도.
실제 명성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래서 명성황후께서 그런 생각을 했고, 계룡산 중학단에 오셔서 기도하고 어떤 생각하십니다. 일단 중학단에 이따 가볼 건데, 거기 가서 자세한 얘기는 하고, 일단 신원사 잠깐, 여기가 주 공간입니다. 보이는 대웅전이 이 사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건 이라고는 그래서 계룡산이 되게 특이한 아까 산이고 그냥 일반적인 산으로 생각을 않고 옛날부터 계룡산이 그랬거든요. 그 중간에 이제 불교 이런 거 상관없이 정감록이라는 얘기를 들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메시아 새로운 시대를 늘 갈망하잖아요. 정감록이라는 비결에 의하면 이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려면 계룡산에서 열린다. 그래서 조선 왕조를 세울 적에도 무학대사라는 분이 스님인데 으뜸으로 쳤던 터가 계룡산입니다. 그래서 계룡산 신도안이라고 지금이 계룡대, 우리나라 국방의 총 본산이 있는 계룡대에 실제로 터공사를 했어요. 개경에서 수도를 신도안으로 옮기려고 수도 이전을 계룡대 있는 쪽에 하려고 해줬어요. 그 전부터 계룡산은 그런 이제 정감목 비결 이런 얘기가 있고, 실제로 오시다 보면 봤는지 모르지만 오늘날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국당은 여기다 있어요. 잘 나가는 유명한 국당은 계룡산에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21세기 영성의 시대거든요. 하늘과 통하고 뭔가 그런 분들이 계룡산에 특히 집중했어요. 그랬던 곳이 이제 계룡대 쪽인데, 전두환 대통령 때 이제 무속이다 미신이다 해서 싹 그거를 철거하고 계룡대를 설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핵심인 무속하는 분들은 계룡산을 신성시해서 여기 와서 기도를 하니까 오늘날도 다 흩어져서 오시면서 보면 신원사 오는 중간중간에 그 땅이 꽤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흩어진 거예요. 문화적으로 보면 아쉽습니다. 무속 이런 거 떠나서 그 전통문화 샤만이라는 핵심인데 고유하게 춤이라든지 무속인들이 추는 춤 이런 게 전통문화의 핵심적인 거거든요. 거기서 시도 나오고 노래도 나오는데 그래서 없앴지만은 그래도 오늘 오신 신원사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그런 것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그 핵심적인 역할이라기보다는 문화재가 있는 것이 중학단. 중학단은 불교라기보다 계룡산 산신을 모시고.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특이하게 여기는 불교 사찰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문화가 그런 무속, 또 명성황후께서 하는 것이 이렇게 합쳐져서 유일하게 불교하고 이런 산신제를 함께 합니다. 굉장히 독특하고 특색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잘 선전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다른 경우에는 결혼도 안 하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슬람은 엄청 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공간을 모시는 불교가 있고 산신을 모시는 중학단입니다. 또 그거를 여기 보시면 무슨 말이있습니다면 근래는 일부 중간에 함께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했었어. 제사신을
놀랍게도 최근에는 한 15년, 20년 전부터는 대제 진화 쪽에 산신에 대한 제사를 중학단이라든지 산석 무속하는 분들도 제사를 지내고, 불교도 불교식으로 지내고, 그 다음에 유교도 유기식으로 지내고, 이 유래를 찾기 어려운 종교간 화합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실제 굉장히 아름다워요. 지금은 운영을 안 합니다만 벽수성이라는 게 불교의 벽수, 여기는 이런 선원이라고 스님들 공부하시는 건가는데 20년, 10년 전에는 외국에서 공부하려면 무조건 신원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현각스님이나 이런 분들 나오는 거 걱정했을 거예요. 계룡산. 옛날 숭산 스님이나 이런 훌륭한 분들 영향을 받아서 외국에서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서 최첨단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진짜 공부는 불교다 해서 우리나라 고승을 쫓아 돌아가시는 숭산이 그런 분들을 와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한 곳이 여기서 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지금은 아예 저 산 너머에 부산사라는 거를 해서 보면 애국 스님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고, 실제 우리나라 사람이 알고 있는 것보다도 우리나라의 그런 산과 이런 사찰, 그런 문화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압니다. 하고 배우는 거는 일단 보고 졸업하는 거는 바닥만 보는 게 아니라. 두 번으로 확실하게 저기 등선이 저거요? 저도 끝으로 발 세우고 있는 것도 있어. 아 진짜? 다 완전하게 다 있어. 오 멋지네. 좋네. 저도 처음 봅니다. 그래서 이 탑은 여러분들 공부해서 딱 보면 오래 안 묵어보잖아. 그래서 이제 오래된 탑은 아니지만 절에서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부처님 사리를 넣어서 실제 사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다른 여러 가지 유물을 넣고 그럽니다. 이제 대웅전은 문화재예요. 동물은 아니지만 이쪽 가까이 갈까요? 이 전각 중에서 조대웅전은 문화재입니다. 아까 배운 대로 기둥과 기둥 사이를 세 칸씩이죠? 네. 그 다음에 기둥, 아까 갑사에서도 그런 고건축을 조립해서 애들도 해보고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기둥과 기둥 사이를 그래서 기둥과 기둥 사이에 가장 힘을 많이 받는 그 보라는 게 있는데, 창방도 있고 그런데 그 위에 공포가 없으면 주심포. 지금 이 경우는 지금 팔짝 지붕 모습이에요. 옆에서 보면 팔자국이 있습니다. 멋있죠. 그런데 이렇게 팔짝으로 하다 보면 fun수적으로 저 안에 여러 가지 흙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무라든지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무게가 많이 나가요.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이 지붕 무게를 받치기 위해서 이 포를 넣는 것이, 중간에 저런 포라는 걸 넣지 않으면 이 지붕이 무너지거나 쑥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팔짝 지붕에 다포로 변하는 이유가 구조적으로 하중을 지붕 무게를 받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고려시대 관동에 있는 부석사 이런 지정된 건물을 보면 휴거목은 최고예요. 그런 건 맞대지구로 해서 들어가서 천장도 볼 수 있고, 하중이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팔짝 지붕이 아니라 뭐 다른 좋은 게 없으니까 맞대지구 이런 건 좀 보기는 좋지만, 이렇게 되면 안 그런 데도 있지만
안에 들어가면 쳐다보면 맛대집은 석가래가 다 넣어서 보기 좋지만 이런 데는 여러 부재가 보여서 천장을 댑니다. 천장을 댄다고.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가면 못을 내고 규모가 커지면서 팔짝으로 바뀌면서 집이 커지면 팔짝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절이 포가 많아지는데 이거는 지금 상칸집에 포가 기둥과 기둥 사이 중간에 두 개나 들어가 있잖아요. 이름을 탁포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내판에 보면 상칸집에 무슨 포, 팔짝지붕 이런 얘기하는 게 그런 게 써 있는데 알고 보면 쉬운 얘기인데 처음 보는 사람들이 뭔 소린가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영원전 같은 경우는 저런 게 옆을 가려서 그렇지 받됩니다. 단순하잖아요. 맛대집이고 포가 중간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주시면 요새 저도 똑같이 그렇게 쳐요. 그런 거니까 전체적으로 사찰에 가면 그 당시 흔적이나 문화재는 거의 없어요. 철단간 이런 거 빼고 그냥 옛날부터 기록에 의하면 의자왕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651년도에 이렇게 지었다고 알려져 있고 아까 석차가 얘기했던 대로 근데 중간에 고려 몽골 침입 임진왜란 때 대부분 불에 타고 조선시대 때 아까 고종 황제 얘기했던 대로 이제 여기에 이름이 바뀐 겁니다. 한자로 새로운 새신, 새로운 신 으뜸원자에서 신원사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오늘날 생각하면 있을 수 없죠. 절 이름을 뭐 대통령이 바꾼다고 바꾸시겠어요? 그 옛날만 해도 명성황후나 고종황제가 그만큼 계룡산에 신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조선을 이렇게 세우겠다는 그런 아주 굳은 의지가 있던 곳이고 실제로 기도하고 했던 곳이 중학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올라가서 선생님 보시니까 앞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가겠습니다. 그래도 직접적으로 보시면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 않은데 중국에서는 불교보다 이런 토대 와서 이런 걸 한잖아요. 이런 데저 배 나오는 걸 만들으려면 만들을 갖고 돈이 대박 나게 된다고 이런 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옛날 거부터 이렇게 많지는 않고 요새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이런 게 현대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만든 분은 동자상인데 친구가 인간문화재가 탁 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저 돌을 깨치고 하려면 이거 귀 막았나요? 이거 귀 막고 보지 말고 나쁜 거 여기 입 막고 함부로 욕하지 말고 이거 특허낸 겁니다. 이 사람밖에 못해요. 작품을 나랑 친구인데 그의 사람인데 인간문화재야. 보면은 지금 뭐 얘 입을 막히네. 함부로 욕하고 뭐 헐뜯지 말라. 이거는 그래서 우리 누님이나 옛날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남만 함부로 하지 않고 이게 그런 얘기들이야. 그래서 이렇게 조각으로 하니까 재밌잖아. 그래서 사찰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분이 다 하신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 시켜도 특허를 줘야 그렇지. 그분이 특허를 냈으니까. 굉장히 많던데. 유명한 분이야. 대전시 인간문화재. 근데 그분이 다 하지는 않을 수도 있고 누군가 하면 돈이 밑에 제자들이나 뭐. 그렇죠. 아들이 또 해요. 저기 박사인데 부인은 의사고. 요즘은 이거 문화재 하는 사람들이요. 퀄리티 굉장히 높아요.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은 한신 중학입니다. 지리산에도 있고 부양산에도 있고
여기 써있는 게 중학기 아니야. 가운데 있는 산에 산을 세워놓고 저 안에 보면 산신각이거든요. 계룡산을 관장, 중학을 관장하는 산신이야. 여기에 모시고 있는 분은 스님인가 예수님 대한민국이고 세계화가 절에서 환신을 모시는 거기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근데 저도 여기에 저도 여러 번 시도가 되니까 긁히는 걸 늘 못해요. 왜? 앞에 사람 다 켜버려요. 특히 여기는 그 기독발이 잘 받는다 해서 계룡대 가까운 알게 모르게 승진하는 무조건 들어서 아닌 것처럼 말하면 환경사가 같은 사찰에 하듯이 50분간 하면 조용하게 가지만 그래서 실제 이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올리는 나도 시도를 하고 올려놓겠대. 여기 뭐 1년 몇십만씩 할 때도 들키거든요. 듣거나 말거나 좋다고 하니까 그런 곳입니다. 그 중학당 상신각이라고 써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렇게 막 촛불 시키고 그래서 5년 전에 이제 옆에 이렇게 호수한 거 보이죠? 네. 호수. 이게 보물. 이건 이제 신흥사 문화재 중에서 가장 가치가 있고 지방에 보물문화재. 공간을 지은 명소. 실제로 내려오시는 입수 공간에 성장하면 있는 이게 인간에는 없는 경복궁 이런 데 나타나는 여기서 파고니까 가장 큰 특징은 규모는 작지만 궁궐 건축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시대는 내려오지만 보물이 된 이유가 대부분 이제 바로 안 들어가고 죽는 단체도 있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방도 분양할 때 드리면서 이쪽으로 거기로 왕이잖아요. 가만히 들어보면 뭐 사망 대신 이럴 거예요. 이쪽 기도 사망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가운데 글은 신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자기가 신도를 하는데 그래서 이 건물이 가장 큰 특징은 궁궐식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인이 질 수 없는 집이에요. 그 이유는 황후께서 고종 명성황후께서 중학단을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단이 높잖아요. 일반 집보다 기단이 높고 그 다음에 지붕을 보면 팔짝에다가 자세히 보면 동물이 네 주여 다 돌아가는 잡상이 네 군데 세 마리가 일곱 마리가 네 구택이 다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찰 대웅전에도 못하고 왜냐면 궁궐 관련된 건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명성황후니까 시대적으로 몇백 년 전에
건물이지만 그래서 이게 건물 겁니다. 지방에 있지만 궁궐 양식으로 지은 집이야. 지금 설명한 대로 다포에다가 팔짝 지붕에 궁궐식으로 정밀하게 짓잖아요. 식후 그뿐만 아니라 자세히 보면 담장이 서울 경복궁이나 고궁에 가야 볼 수 있는 이런 담장의 문양을 다뤘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그러면 왜 이렇게 중악단을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지었느냐? 그 이유 안에 부처님 모신 것도 아니고 뭐또 다른 분 모신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산신을 모시기 위해서 그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쁘네. 기도 중이시니까 우리 잠깐만 그냥 한 바퀴 돌아서 나.